한 주간 화제의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 으름장을 내놨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 없는 나토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최근 유럽이 미국의 나토 탈퇴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예. 미국이 나토를 아예 탈퇴하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 역할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비상계획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월스트리트 보도 자체로 보면은 2025년에 이런 구상이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동맹을 워낙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짓밟는 그런 은행을 보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뭐 공식적이긴 로 그렇게 뭐 논의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유럽은 조금 그 뭔가 공동 보조를 취할 때마다 약간씩 삐걱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섬나라지 않습니까? 예. 대륙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뭔가 조금 행보가 달라요. 네. 그 과거에 영국 대영 제국 시대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이제 대륙 안에 들어가면 프랑스와 독일이 늘 뭔가 이 독일이 뭘 내놓으면은 프랑스가 약간 의기장을 놓고 프랑스가 주도를 하면은 독일이 또 그걸 못 보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나토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프랑스가 비교적 미국으로부터 좀 빠져나와서 유럽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입장이고 그 프랑스가 그걸 주도를 하면 당연히 독일이 조금 이 뒷걸음을 좀 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거는 바로 그 독일이 이 입장이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뭐 유럽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뭐 동맹 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 그 나토 방위비 올리라고 엄청나게 네, 압박을 네.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도 사실은 뭐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군비를 보면요. 이 서유럽 국가들이 군비에 꽤 소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안보를 이렇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경제 성장, 복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뭐 전혀 사실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좀 삐걱거렸고 그린란드 내놓으라 그러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이제 완전히 삐끄러졌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 핀란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부담이 옮겨가는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의 국방 안보 전략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나토 바로 탈퇴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역할 분담이 좀 바뀌면서 미국이 서서히 발을 좀 빼는 그리고 완전히 뺀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유럽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대서양을 비롯해서 지중해, 발트, 북해, 뭐 흑해, 뭐 이렇게 이제 인접 국가들 위주로 사실은 회원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멀리 떨어져서 미국과 캐나다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로 그럼 미국이 없는 나토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미국이 유럽 방위를 떠맡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유럽을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예. 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패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들 안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를 어느 정도 맡겨놓고
내정 뭐 복지 같은 걸 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는 관계예요. 누가 뭐 주고 누군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토는 아시다시피 1949년에 창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계기가 된 게 베를린 봉쇄입니다. 예. 소련이 이제 베를린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냉전이 본격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서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 후에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핵심 조항이 이제 5조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집단 방위죠.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12개국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1952년에 그리스 튀르키예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1955년에 이제 독일이 가입을 합니다. 독일은 최초에 그 소련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동서독이 분단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련을 자극할 것이 두려워서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5년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1999년부터 이제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가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실 90년대 초반에 러시아 고르바초프 시대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개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니까 나토의 가상적은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 러시아의 나토 가입 문제도 논의가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시에 나토 또 미국 이런 나라들과 이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협정이나 조약은 아니고요. 구두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깨진 거죠. 그 이면에는 이제 이 러시아가 옛 소련 땅을 자꾸 쳐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1999년부터 2020년쯤 북마케도니아까지 대거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벌어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바로 위에 있던 핀란드, 스웨덴도 이게 우리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2023년에 핀란드, 24년에 스웨덴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토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동맹인데 대략 보면은 그 부담하는 비중이 미국이 한 60% 돼요. 유럽이 이제 나머지 한 4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토 사령관은 당연히 미군 장성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사실상 이제 나토군의 뭐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이 그냥 나토군이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군은 그냥 뭐 뭐랄까요 약간 그 뭐 보조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미군이 유럽에 얼마나 주둔하고 있냐면은 핵심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이 4개 나라가 핵심입니다. 예. 독일은 핵심 허브예요. 미군에. 그리고 거기에 람슈타인 공군기지라고 유럽 최대 공군 기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병참 그리고 전략공군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해군의 그 지중해 전진기지고요. 영국은 전략공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 그 독일에 한 36,000, 이탈리아에 12,000 병력으로는요. 영국에 한 10,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 폴란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동유럽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면서 여기가 동부 전선의 핵심 요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요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육군이나 미사일 방어 이런 쪽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스페인 같은 곳이 미 해군이 들어가는 관문이 되고요. 벨기에는 나토 본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가 이제 전체 본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루마니아 뭐 이런 데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미군 주둔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단지 미국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 군사적인 플랫폼이라는 거, 중심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이 병력이 아프리카까지 관리하죠. 중동 그리고 유라시아의 서쪽
그러니까 러시아, 동유럽 여기까지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를 이 호령하는데 필요한 곳은 이제 아시아밖에 없죠. 네. 추가 필요한 것이.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 과거에 필리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돈노주의라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 이건 이제 미국 본토에서 바로 가능하니. 자,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나토 필요성보다 미국의 나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전략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세계 경영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동맹국 이번에 안 도와준 동맹국에서 병력 빼서 도와준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예. 따져보면 나토 회원국 중에 도와준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건 뭐 그냥 허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글쎄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나토 상황을 보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이익을 일방적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누가 시혜를 베풀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이미 밝힌 바 있는데 나토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면 네.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판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결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제가 너무 나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묘사한 게 그겁니다. 네. 오세아니아 이게 미국과 이 아메리카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그다음 유라시아 유럽 대륙. 그다음 동아시아 이렇게 세 개의 거대국이 계속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쩌면 그런 디스토피아가 트럼프 판단으로 하면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상상까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